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자, 이제 오늘 608강이죠? 지금 임야에 대해서 지금 완전 분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총론을 좀 대충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 강의 보세요. 607강 보세요. 이게 임야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임야에도 제가 이제 그린벨트, 임야, 뭐 그런 것들, 이제 블루오션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100%는 다 공개 못 해드려도 웬만큼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제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제가 옛날에 한번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여기를 한번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크게 해볼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별표, 지침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표를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뭔 내용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산지관리법은 굉장히 그린벨트보다 더 복잡한 게 산지관리법이에요. 그렇지만 알면 돈이 보이고 모르면 돈이 안 보여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 2가지만 들어볼게요. 옛날에 제가 공인중개사 할 때예요. 이제 어떤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임야를 이렇게 뜯어놓은 걸 이제 임야에 이렇게 뭐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임야 이제 그 사장님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우, 사장님, 여기 그 복구하시려면 복구비도 한 돈 천만 원 나오겠습니다? 복구비도 한 돈 천만 원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하고 그다음부터 거래 안 했어요. 공인중개사 완전 초짜 때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산지는요, 산지 복구 의무 면제 신청이 있어요. 그죠? 일정 평수 이상은 산지를 개발하다가 도중에 멈췄다든가 그러면 일정 평수 이상은 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면제 받는 종류가 있어요. 그죠? 복구할 대상이 없거나, 그죠? 아니면 뭐인데 뭐 절도성토가 없고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제가 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요거 그 복구하는데 돈 좀 들어가겠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이제 실장하고 같이 갔는데 사장님이 그다음부터 저하고 거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무식해서 이 사장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자기 땅에 대해서 그 소유자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만약 임야를 가지고 있어. 그 임야 소유자만큼, 또 땅의 소유자만큼, 농지의 소유자만큼 내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개발을 직접 해봄으로써, 아, 이것은 복구비가 안 든다. 복구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아, 복구해야 된다.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좀 무식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2가지를 대충 대략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 이 산이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산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맞춰야 되는 게 평균 경사도죠. 일반 경사도가 아니라 평균 경사도예요. 그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번에 이제. 평균 경사도인데, 이 평균 경사도가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는 15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숫자는 다 모른다고 해서 전 숫자에 관심 없어요. 그죠? 저는 하물며 이제 제가 장사를 하지만 돈이 뭐 하루에 얼마 입금되는지 솔직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요. 그래, 크게 신경 안 씁니다. 15도인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은 13도야. 또 이 부분은 17도야. 아니, 15도라고 합시다. 15도. 그리고 이 부분은 20도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그죠? 면적은 여기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밖에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사지로 그냥 버려? 돼지 꼬랑지 하나 버려가지고 이렇게 버려? 그죠? 그건 아니죠. 이런 경사도를, 우리가 딱 경매물건을 봤을 때, 여러분, 경매물건을 봤을 때 이런 경사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경사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를 낮추는 방법이 딱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기분 좋으면 두 가지 공개해드리고 두 가지까지 이 세 가지 정도 마지막 한 가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교재에만 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산지까지 제가 그린벨트, 그 다음에 산지, 요거까지, 오늘까지 강의한 것들은 제가 10월 말이나 11월까지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 있죠? 그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재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이제 추가된 거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나머지 제가 이 부분까지 개발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엄청난 경쟁력이겠죠. 그죠? 경쟁력이겠죠. 물론 경사도가 높으니까 사면이라든가 비탈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이전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면을 볼 때 막연히 경사도가 어쩌네, 표고가 어쩌네, 거기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이런 거 기본적인 것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중수, 정말입니다. 중수예요. 이렇게까지 학원 강사들도 강의를 하죠. 왜? 그 다음 걸 모르니까. 경사도 재측하는 방법, 아니면 경사도를 줄이는 방법 얘기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얘기 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비탈면이 있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비탈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비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탈면이 전체 사업 부지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지침도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별표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죠? 그럼 이런 걸 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딱 땅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남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평범한 거에서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 딱 진짜 6개월만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돈 보인다고. 왜냐면 진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중에 오늘 두 분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먼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출구 전략이라든가 공법상 제한 아니면 공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처음부터 다 검토를 못 해드리고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셨으니까 그만큼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60%는 이 개발행위 조건에 맞아 15도 이하야. 근데 나머지 40%가 15도, 16도에서 22도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경사도를 낮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경사도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경사도예요, 여러분. 일단 경사도가 안 맞으면 개발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지 복구 의무 면제 신청은 이제 커리큘럼에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고, 나머지 이제 기타 비탈면 그런 것도 다 할 거예요. 알아야지. 땅을 딱 보면 순간 여러분 알아야지. 아, 이거 내가 경매를 낙찰 딱 받았어. 경매를 낙찰 딱 받았어.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 아, 내가 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상승시킬 수 있다고요. 특히나 경사도 낮추는 방법. 요것은 정말 대한민국 한 1%도 모를 거예요. 1%도 모를 겁니다. 1%가 뭐야? 정말 100명, 1000명이면 한 명 알까 말까 해요. 물론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경사 낮추는 방법. 근데 그 하나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정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 갖고는 부족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얘기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들. 요 모든 것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교재에는 다 실어놨습니다. 블루오션 교재에는. 근데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사항. 요것은 여러분 진짜 별표 500개. 별표 500개.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별표 보면 여러분들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요거.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지법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준보존산지는 지목이 도로여야지 개발할 수 있다. 이거까지 하시는 분 아마 진짜 박사입니다, 이분은. 이분은 지목이 도로라든가 도로에 준하는 시설이지 않으면 보존산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지법을 모르니까 도로까지 모르는 거예요. 산지법이 개발제한구역법보다 그 다음에 하위법이라고 했죠.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대부분 대한민국 산이나 뭐 농지 뭐 그렇게 더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죠? 나머지 염전이나 그런 것들은 다 농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유지나 그런 것들은 다 농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을 받지만, 웬만한 것들은 농지 아닌 건 산인 거예요. 그죠? 대안인 거. 농지 아닌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산이죠.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이제 설명하다 보면 나와요. 내용들이. 그죠? 보존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도로인 거하고 또는 지목이 도로인 거에 준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접해야 되고, 또 하나 산지법에서 이것은 고시로 돼 있는 거예요. 고시에 나와 있어요. 산지법 대통령 산림청장의 고시로 나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 그죠? 그 다음에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가 다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것도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산지는 현황도로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고시를 통해서, 그죠? 산지법에서 인정하는 현황도로가 있어요. 건축법의 현황도로하고는 틀립니다. 모른다고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지금까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적인 것만,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뭐 한 400강 이상부터 좀 심화학습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웬만한 것들은 다 493강부터인가 이제 불러오신 게 이제 다 보내드릴 거고. 그러면, 자,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지 전용기관의 결정 기준.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저도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놈밖에 얘기 안 했지만, 자, 그럼 여기에는 기간 연장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복구 되집행. 왜? 예외사항이 있다. 예외사항이.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임야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산지 전용을 했어. 산지 전용 기간이 도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게 취소되고, 다시 또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고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 외에 변경이나 연장도 가능하고, 그죠? 예외사항도 있다. 예외사항도 있다. 이것이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복구 설계에서 승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지를 개발하다 보면 이렇게 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깔 거 아니에요. 여긴 날라간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구할 때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복구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임야를 겁나서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토목공사가 돼 있는 것, 산지들, 임야들, 그런 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박일 수 있다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게 대박일 수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 제가 할 거.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및 설치 조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임야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뭐죠? 산림관리사. 여러분들은 요게 산림관리사가 합법적이고 영구무한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관리사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산림관리사 지어버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산림관리사는 말 그대로 일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죠?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산림관리사, 농막, 이런 것들은 일시사용입니다. 물론 집처럼 사용할 수는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의 편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법의, 편법을 이용해서 산림관리사를 정말 별장처럼 짓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 산지 일시사용 대상 시설들이 많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만큼 산을 보는 눈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산지 복구 의무 면제 신청이라고 했죠. 그죠? 산지를 이렇게 깠으면 내가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복구해야 될 의무.
그죠? 복구 의무도 면제시켜주는 조항이 있어요. 그죠? 근데 법조문이라든가, 여러분 법조문 보면 복잡해요. 막 그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한눈에 정리가 안 돼. 오늘은 제가 오늘이 아니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경매로 산을 보든, 매매로 산을 보든 산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사설이 조금 길어졌긴 했는데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뭐죠? 임야의 경사도 낮추기. 임야의 경사도 낮추기. 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배기를 5개 쳤는데 이 이후에 경사도가 이렇게 산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경사를 근데 여기를 개발했어.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나머지 70%는 우리가 얘기하는 15도가 맞는데 나머지 30%는 15도가 넘어버려. 그래서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을 냅둬? 내비둬? 개발하면 한 뭐 10배 이익이 되는데 개발 안 하면 그냥 뭐 똥값이고. 자, 그러면 요것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야매거든요. 야매가 아니라 정말 이걸 공개하면 제가 그분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요 한 가지는 제가, 나머지 3가지가 있어요. 요 땡땡땡은 제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변경허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 그죠? 그러면 개발한다고 어차피 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깠을 거 아니야, 산을. 그죠? 깠죠? 깠어요. 깠는데, 자, 나중에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죠. 그럼 복구명령 떨어지겠죠. 그죠? 복구명령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무 몇 그루 갖다 심었어. 뭐 이렇게 사토 방지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자, 복구했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훼손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현황 조사를 해요. 그럼 그 값이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산지 전용 허가를 넣으면 요거 깐 그대로 상태에서 경사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경사도를. 근데 요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거, 요것은 제가 절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불로성 교재만 실어놓게 시간이 안 걸려요. 이건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격자 크기를 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요. 면적이 줄어드는 거지. 임야를 개발하려면 이렇게 제가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요런 게, 요 네모 한 칸 한 칸들이 가로 10m, 세로 10m거든요. 10m. 이 격자 크기 안에 경사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색깔마다 다르죠. 경사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경사도 높은 것을 빼면 전체적인 평균 경사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낮아진 경사도만 개발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내 땅이 어차피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개발하는 면적을 일부를 빼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 땅이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땅을 줄이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사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화성시 도시계획조를 제가 캡처를 해놨네요. 그죠? 18조 여분 개발행위 기준이 있어요. 여기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만 개발되네. 화성시는. 그죠?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고 50m 미만. 그죠? 지방고가 50m 미만이다. 그 토지만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방고. 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카톡이 오네. 지방고는 여기 나와 있죠. 지방고는
지형도를 기준으로 해요. 지형도. 아까 지형도가 뭐냐면 이렇게 막 선이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요. 산에 막 이렇게 선이 막 이렇게 등고선 이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사도는 이 경사도 우리가 이 토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가 얼마인지 이것은 수치 지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수치 지형도가 뭔지 모르죠? 수치 지형도가 뭔지 모르죠? 이것은 사실은 설계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임야의 개발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네모난 격자 크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답을 하나 드렸죠. 그럼 합법적으로 하면 되겠네. 경사도를 합법적으로 내리면 되겠네. 낮추면 되겠네. 자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뭐예요? 그죠?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뭡니까? 이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토환경성 정보 국토환경성 지도 정보에 보면 국토환경성 지도 있죠? 그 제가 자주 가는 거 경사도 평균 경사도 1초문 확인하는 거 거기에서 각 구간별로 해서 1에서 5도까지는 몇 프로 6도에서 뭐 10도까지는 몇 프로 그런 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죠. 이 프로테이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들은 임야에 대해서 정말 박사세요, 박사. 그죠? 아, 그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임야가 몇 프로구나. 15도 미만이 몇 프로구나라는 걸 딱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더 예를 들어서 개발 가능한 도수가 15도야. 뭐에서 16도 이상이 30%야. 그럼 이 30%까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죠. 이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면 이 어차피 30%는 빼야 돼요. 빼야 돼.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변경 허가를 통해서 공사 중단시키고 변경 허가를 통해서 그죠? 복구하고 난 다음에 복구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런 거지. 이게 너무 좀 깊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경매를 했을 때, 이렇게 깎여있는 산들, 요거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대박이라고요. 이런 것들 섣불리 보지 마세요. 그죠? 요게 3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 돈 쓰는 기계를 갖다 놔야 되냐, 안 갖다 놔야 되냐,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매로 나왔을 때, 정말 경사를 낮추는 거 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합법적인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좀 합법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 또 하나 나머지 하나는 시간도 필요 없지만 바로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는데 요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자. 2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있죠. 그죠? 이해 가셨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수치 지형도예요. 그죠? 이 각자의 이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캡처를 한 거예요. 각자의 격자마다 경사도가 다 있다. 경사도가 다 있어요, 이거요. 이것은 국토지리 저긴가? 잠깐만, 그게 어디서 확인하더라, 이걸 갖다가? 여기서 어디서 다운받으면 되냐면, 이거요. 요것은, 여러분, 국토지리정보원 가면 있어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요것은요. 이 격자 크기 요거 수치 지형도라고 하죠. 요것은 다운받아서 내 지형도에다 얹히면 돼요. 얹히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제가 적어드릴게요. 국토지리정보원. 그럼 이 각자의 격자 크기를 네모칸을 다 합치면 평균 경사도가 나오겠죠. 평균 경사도.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다 더해놨어요. 더해놓은 게 이게 평균 경사도가 24.9도야. 그럼 이 중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발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죠? 개발할 수 없는 것은 빼버리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면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15도 미만이니까 요거밖에 안 되네? 별로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지만 뭐 합법적으로 해도 요거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합법적인 아닌 좀 편법? 뭐라고 할까 이걸 뭐 야매하기도 그렇고 좀 있게 어쨌든 제가 하나 설명드린 게 하나 있죠. 산지전 허가를 놓고 일단 까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복구하고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산지전 허가를 넣으면 되죠. 그죠?
요 방법 하나. 근데 요것은 벌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요건 벌금 나올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복구에 지금 못 수당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 합법적이면서 시간도 안 걸리면서 동그라미 5개. 이 칸 맞춰보세요. 이 칸 맞추는 분들 정말 대단. 이분은 정말 실력 있는 분들. 근데 알아도 유튜브 댓글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경사들 우리가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경사를 낮출 수 있고 우리가 딱 경매 물건을 봐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이것은 전문가가 산림 기술사라든가 전문가가 경사도를 판단한 거고, 요것은 제가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임야인데 틀려요. 수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 환경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임업정보 다드림을 딱 클릭했을 때 참고용으로만 하라고 했잖아요. 참고용으로만.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서는 자, 5도 이하가 0.97%라고 했어요. 근데 전문가가 한 것은 5도 미만이 3.5%. 그죠? 구성비가. 그리고 5에서 10도가 환경성 평가에서는 2.99? 이것은 2.1. 벌써 차이가 나죠. 10도에서 15도 미만, 10에서 12도 미만 환경성에서는 3.6인데 여기서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문가가 한 거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료로 보는 임업정보 다드림이나 아니면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서 정보에서 보는 어떤 그런 사이트,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단지 경매를 할 때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설명드리죠. 대략적인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대략적인 것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 정확한 걸 얻으려면 이 전문 설계사라든 통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문 설계사를 통해서.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요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요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요것도 아직도 산지 정보 다드림을 사용하면 그분은 하수 산에 대해서는 하수에다.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즘.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요걸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금 벌써 30분인데 빨리 끝낼게요. 이게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게.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3이 있어요. 그죠?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물론 요것은 다음 강의 때 중요한 게 많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면,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교재에 이렇게 설명해드려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지정보 다드리면은 표고, 경사도, 토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는 경사도의 비율이 나와 있죠. 이게 산지야. 그럼 각각의 뭐 5도 이상은 5도 이하는 몇 프로, 10도 이하는 몇 프로, 뭐 10에서 15도 이상은 몇 프로, 이하는 사이는 몇 프로, 이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지정보 다드림보다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사용해야 된다. 요것은 저한테 강동열 사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거 좀 진동을 놨어야 되는데 무덤을 놨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제 교재는 여러분들 제 교재에 다 실어놨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3.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죠?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산지의 형질 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 대상 비탈면 내 수용 투평 면적은 산지 전용 면적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르죠,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급경사지를 조심해야 되고, 그죠? 높은 산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밑에 쭉 나옵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산지를 이렇게 딱 개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개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발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 집 짓고, 집 짓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면이죠. 변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면이죠. 변면. 이 위에서 보는 수평 투영 면적이잖아요. 그죠?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보는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그죠? 개발하고자 하는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이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50%를 초과하면 안 돼요.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막 15m 옹벽을 쌓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옹벽을 쌓고. 이 사면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사면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사도가 높은 땅들은 조심하시라는 게, 이런 사면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3m 싸고 또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야 1m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죠. 이렇게요. 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설계사의 좀 전문 영역이죠. 자, 이렇게 쌓다 보면 쌓아 나가다 보면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요거 복구 대상 비탈면, 복구 대상 비탈, 이 비탈면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평지는 복구 안 해도 돼요. 나무 심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안전장치 복구를 할 때 나중에 산지정이 취소됐던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안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산지 수평 수용 면적의 50%가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왜 산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뭐 공개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옹벽, 보강토로 보강을 해서 비율을 다운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옹벽이라든가 옹벽을 치면 이 사면이 토지의 면적 사면 요 사면이 번면이라고 하죠. 이것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옹벽을 통하면 이렇게 그래서 또 까고 또 옹벽을 또 이렇게 치고 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사면을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표고 있죠, 여러분. 표고. 여러분들 표고를 우습게 생각하죠, 이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표고가 자, 아까 화성시 같은 경우 표고 50% 미만만 개발된다고 했죠. 그죠? 지침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산지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유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고 50m가 아니라 이건 50%잖아요. 50% 미만에 유치해야 된다. 그죠? 산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 임야, 내가 경매 받으려고 하는 임야가 그 주위에 동글백이 이렇게 1km 반경 1km입니다. 1km 반경 산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 정상부와 산 하단부 평균을 냅니다. 평균값이 있어요. 그죠? 평균값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표고가 예를 들어서 30m야. 그러면 이 표고는 이 산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0m야. 표고가 100m인데 자, 이 산이 여기가 내 것은 여기에 뭐 표고가 60m 유치했어. 그럼 이거 개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땅 사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 말.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그림에 보여드린 게 뭐냐면 요거 이제 제가 동글배기 하나 그려놨죠? 이렇게 동글배기. 이 주위에 반경 1km 동글배기를 그려요. 그럼 이제 뭐 산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저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릉지도 있을 거고 밑에 개울도 흘러가고 그러면 높은 지역과 산 하단 지역의 평균을 내요. 그죠? 그죠? 높은 지역과 이 하단 부분의 평균을 내서 이 50% 이상 왜냐면 이 산꼭대기에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산꼭대기는 뭐 진짜 군사시설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되니까.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상과 하단부를 평균해서 50% 이상은 개발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가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뺑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1km의 반경에서 높은 산하고 바닥하고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죠? 높은 산이 몇 개가 있지? 그래서 평균 제일 높은 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땅을 여러분 함부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국가들이 하는 일 제가 얘기했죠. 국가에서 이제 국방상 뭐 레이더 기지가 있고 아니면 뭐 공익을 위한 어떤 방송 시설이라든가 우리 저기 관악산에 가면 그 방송 시설 있죠. 아니면 뭐 설악산 같은 데 가면 탐방 휴게소가 있죠. 그런 것들 어떤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돼. 그죠? 그리고 또 예외 사항이 뭐냐면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그래서 내가 어떤 경매를 딱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경매를 받으러 가는데 이 밑에 그래서 이 정도쯤에 도로도 이렇게 쫙 잘 나 있는데 도로도 이렇게 잘 나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잘 나 있는데 여기쯤에 경매 물가가 나와 있어. 경치도 좋아. 그러면
이 산지의 표고가 몇 메타인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100m 미만이다. 그럼 개발 가능하겠죠? 그죠? 또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 우리가 이제 뭐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 몇 메타 있죠? 그죠? 해발 뭐 300m 이하의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거, 그죠? 조남이 없이. 그리고 종전의 산림법에 기준하여 종전의 산림법, 그러니까 산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죠? 농업인 주택, 사찰, 교회, 성당 등은 종전에 만약에 뭐 여기 높은 자리 있었다 하더라도 100분의 30%는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죠? 30% 더 증축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봤는데 여러분 제 교재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들 이렇게 다 했어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임야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십니다. 요것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3 1에 3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 해드려야지 바지. 여기 있죠. 경사도가 25도를 넘을 시 사업 부진의 극경사 제척 방법 해서, 그죠? 경사지가 25도를 넘을 때 극경사의 제척 방법은 이게 설계 영역사의 영역입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뭐 등고선이 조밀하게 형성된 극경사는 조심해야 되고, 그죠? 제척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등고선이 막 이렇게 있어. 등고선이 좁은 데는 극경사지, 요선은 완경사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5도를 넘을 시에 사업 부진에, 그러니까 이 사업 부지가 이렇게 있어. 사업 부진에 극경사지를 제척하는 방법.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방법이죠. 극경사지를 제척하는 방법이죠. 예, 몇 가지가 있는데, 등고선이 조밀하게 형성된 극경사지 제척, 아까 이렇게 네모 칸막 있죠? 네모 칸. 위에서 설명드린 수치 정도, 그거 빼면 되는 거죠. 그걸 빼서, 극경사지를 제척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질조사를 하는데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여러분. 지질조사 하는데, 왜 지질조사를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임야를 하나 샀어. 임야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안에 안반덩어리인지, 그걸 잘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은, 그래서 이제 이 안반덩어리 밑에, 그죠? 경안부가 있다. 경안부는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경안부가 있다. 그러면 이거 개발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개발할 때 힘들 거예요. 그 때문에 좀 300에서 500 정도 할까? 요즘?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쯤은, 요렇게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이제 안쪽에 깊은 산골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런 것도, 물론 그까지 들어가서 뭐 개발할 사람은 없겠지만, 지질조사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극경사지 같은 경우는, 흙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흙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흙을 반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거 어떤 개발지가 있어. 흙을 많이 파내. 이제 흙을 파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흙을 막 파버려요. 그냥 막 파내간다고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또 흙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나는 흙 팔아서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흙을 많이 파다가 보면 흙이 부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설계한 대로 흙을 파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파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추가 공사비가 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정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대충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임야를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나?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경사도.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 설계사 입장이 아니 그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산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완화시켜주는 방법, 그죠?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보고 일단은 판단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다. 요것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거 하고. 근데 이것은 국토 환경성 평가에서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업정보 다드림보다 요거 씁니다. 요거 여러분.
임업종고 다드림을 지금도 강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경사도 배척하는 방법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공개해드렸고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그렇게 재척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탈면에 대해서 비탈면의 어떤 재척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번째 표고 여러분들 막연히 그냥 표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수다. 하수. 왜? 말씀드렸죠. 뺑 그래서 1km 안에 반경 안에 표고는 원래 정식적인 용어는 이런 것인데 그죠? 이런 거다. 이런 것이 바로 검토 대상입니다, 여러분. 산지를 개발할 때. 산지를 개발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났긴 하지만 개발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한번 마쳐보고요. 잠깐만. 별표 6, 복구설계 승인 기준. 요건 뭐 안 해도 되고.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산지복구 응면제 신청을 할 거예요. 산지복구 응면제 신청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 강의 교재 중에서 요렇게 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요거 시행규칙 별표 3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을 할 거예요. 여기부터 할 거예요. 여기부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